아이의 겨울방학을 맞아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면 그 순간만큼은 새로운 환경에서 길을 찾고 먹을 것을 구하고 의사소통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일상의 스트레스, 트라우마, 우울함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이후로 여행을 참 많이 다녔어요. 여행지에서만큼은 오롯이 새로운 환경에만 집중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숨 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여행을 떠나면서 든 생각은 고단하다 였습니다. 참 살기 고단하다. 남들처럼 살기 정말 힘들다. 철철이 여행을 다니고 현지에서 아이와 영어로 놀아줄 시터를 구해서 아이한테 또 지금까지 배운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주고 내 분수에 맞게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편안하게 쉬엄쉬엄 살지 못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 뭐하러 아등바등해? 라는 화사의 노래 마리아의 가사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는 게 지치고 남편과의 관계는 삐걱거렸어요. 그 와중에 만들기로 한 콘텐츠는 만들어야 하니 조용히 비행기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몇 페이지와 여행지에서 아이를 시터에게 맡기고 남편과 나눈 대화에서 저는 우리 부부 관계에서 놓쳤던 퍼즐 조각 하나를 찾았습니다. 막연하게 어렴풋이 생각했던 걸 누가 말로 정확하게 정의해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녀는 영웅, 돌보는 사람, 마스코트, 희생양, 잃어버린 아이라는 역할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저와 남편은 모두 각자의 가정에서 영웅이라는 역할을 맡았고 둘 다 과잉성취형으로 살아왔습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나니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고 우리의 삶은 늘 과부하에 걸려 있었습니다. 늘 한계치까지 사용하고 리스크를 무리하게 감당하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보다 딱히 많은 것을 이루고 누리고 사는 것도 아니지만 멈출 줄도 쉴 줄도 모르는 채 달리기만 했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서도 원 가정에서 습득한 행동과 사고 패턴이 여전히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 부부의 관계도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많이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공부하고 대화를 하며 또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갑니다. 엮이는 가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자라온 흙수저 버전 엮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라온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지만 정서적으로는 결핍이 있는 중산층 이상 엮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닮은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웅들이 각 출신별로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부부의 관계에서 맞추지 못했던 하나의 퍼즐 조각이 되어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래요? 저는 흙수저 버전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집안은 늘 카오스였습니다. 잦은 실직, 알코올 중독, 가난, 병이 번갈아가며 쉴 틈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이것이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려는 어떤 소명이라거나 마귀의 역사라고 믿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회적인 안전망이 전혀 없고 인적 네트워크가 없으니 자주 실직하고 보험이 없고 아프면 병원을 못 가고 병을 키우고 가난은 복리를 낳는다고 작은 사건에도 집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것이죠. 집안은 혼돈과 혼란, 갈등, 불안으로 가득 찼고 저는 어떻게든 가정이 안정되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랬습니다. 흙수저 엮이는 가정에서 성장한 영웅은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직업이 대부분 의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은 아니고 미국의 경우 남자아이들은 군대에 입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 복무 시 대학 교육 등 여러 교육이나 트레이닝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아이들은 교사나 비서, 판매직과 같은 직업을 갖습니다. 어떤 직업을 갖든지 아들이든지 딸이든지 흙수저 엮이는 가정에서 영웅으로 자란 자녀는 성인이 되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고하고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고 굽히지 못하고 규칙과 규정에 얽매이고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데 집착합니다. 일중독이나 완벽주의에 빠지고 자신과 타인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힘든 수준을 기대합니다. 저를 초등학교 때 맡았던 한 교회학교 선생님을 청소년이 되어 다시 배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썸머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어. 이 말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잘하고자 노력하고 악바리처럼 덤비던 제 모습을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말해서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아닌가? 그런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안쓰럽게 비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가난했고 주변에 좋은 대학을 졸업한 친척이 없었고 전문직은커녕 대기업 종사자나 공무원조차 없었던 집안이었고 나의 부모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배경 지식과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들과 비슷하게 살고자, 아니 최소한 비슷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저는 융통성이 없고 재미없고 독단적이고 고집세고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봉사는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려 논 적이 없었습니다. 어울려 놀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나눌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융통성도 없고 뾰족뾰족 날이 서 있는 제가 친구가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그럼에도 10년지기, 20년지기 친구들이 내 옆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기적같이 느껴질 뿐입니다. 흙수저 엮이는 가족의 구성원들은 집안에서 그리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다투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 중독에 빠지게 되면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배경 지식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종교적 가르침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리고 11조를 내면 부자가 된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자녀가 성공한다. 새벽 기도를 하면 남편이 승진한다와 같은 비논리적이고 극단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잘못되고 극단적인 종교적인 신념으로 가득 찼던 원 가정에서 벗어나 흑백 논리와 비논리적인 생각을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간다. 큰 병이 날까봐 두려우면 보험을 든다. 치통이 있으면 치실을 습관화한다. 두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는다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상식부터 하나씩 했습니다. 이런 혼란과 극단적이고 비논리적인 믿음과 사고 속에서 어떻게든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마음으로 똘똘 뭉쳤던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남편은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중산층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주위에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돌봄이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고 가정에서 영웅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산층 엮이는 가정은 흙수저 엮이는 가정과 달리 직접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가난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표면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서적 방임이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다 같이 교회 행사에 참여하거나 친척 모임에 다니고 자녀들은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산층 엮이는 가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겉으로 보기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녀의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영웅은 완벽주의와 일중독 그리고 과잉 성취형을 가진 성인이 됩니다. 자신의 가정을 꾸리면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좋은 집에 살게 해주고 열심히 일은 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매달 좋은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면서 왜 마음이 불편할까 생각해보니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정서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서 퍼즐 하나가 마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그 찜찜한 기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를 위해 운전해주고 서류 작업을 해주고 돈을 벌어주고 설거지를 하고 좋은 카페에 데려가주고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어딘가 허전했던 건 내가 원한 건 어떤 완벽한 조건과 좋은 교육과 어떤 화려한 여가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흙수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딸은 가정에서 특히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정서적인 돌봄과 충족을 배우자를 통해 얻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서운했구나. 아, 그래서 내가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낭의 한강뷰를 바라보며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일했고 아이를 돌봤고 한 푼도 자신의 유흥이나 여가를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인 부분을 어떻게 채워줘야 하는지 몰랐고 또 그런 생각까지 미처 하기 어려울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못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했는지 알게 되었고 나는 무엇을 원했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엇갈림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 큰 소득이었습니다. 서로 물질적인 부분을 또 정서적인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었고 이제 그 차이로 인해 삐걱거리는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 저에 대한 평가는 짜증내고 떽떽거리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였습니다. 조금만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튀어나왔던 정제되지 못한 감정, 옳고 그름에 사로잡혀 융통성 없는 모습, 재미없고 사석에서 어울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누굴 속이거나 이간질하거나 뒤통수는 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저였던 겁니다. 예전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면 싸웠는데 우연히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저와 똑같은 분들을 연속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나와 너무 똑같은 K장녀, 흙수저 엮이는 가정에서 영웅으로 자란 사람들을 이상하게 자꾸 만났습니다. 어쩌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완벽한 갑옷을 입고 흐트림 없이 실수 하나 하지 않는 그녀들의 그 이유가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걸 수 있죠. 틀림만 하는 거 하나 없고 원칙을 지키고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 남이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피해줄까봐 걱정으로 가득한 그녀들이지만 왠지 그녀들의 지적과 조언은 사람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합니다.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또는 자신이 옳기 때문에 날선 뾰족한 말을 당당하게 하는 그녀들을 보며 과거의 나, 아니 현재까지의 나를 봅니다. 가난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고가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겠구나. 여기까지 오느라 참 고생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래들은 저를 불편해했지만 그런 저를 품어주고 이해해 주었던 나이가 많았던 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아마 긴장하고 남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오지랖을 부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열심히 아둥바둥 거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렴풋이 제 환경을 유추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그렇게 품어주었던 그런 어른들처럼 될 시간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남편에게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했던 것을 막연하게 그리고 무작정 기대하기보다는 그의 한계와 그의 최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마워하며 맞춰가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기준에 어긋나면 화를 내고 지적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하지만 융통성 없는 내 모습 또한 문제라는 것,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영웅으로 성장한 사람이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엄격하고 높은 기준을 들이댄다고 합니다. 본인에게조차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 자식에게 어찌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영웅으로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는 기분에 쫓기듯 일 중독과 번아웃 증후군을 가진 사람으로 또 만드는 것이죠. 40이 다 돼가지만 아직도 공부하고 나를 돌아보고 생각과 행동을 수정하면서 나아갑니다.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분, 더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고 이런 마음의 짐이 대물림되지 않기를 바라기에 참 인정하고 바라보고 싶지 않은 나를 적나라하게 직면해 보았습니다. 톡톡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경제는 어렵지만 우리는 또 하나씩 풀어가고 해결할 겁니다. 감사합니다.